자,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뭐 여러분이 JMI 교재나 그런 데서 초반에 순열이랑 조합을 배우면서 막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하는데 뭐 무슨 함수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합에서 많이 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기 문제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함수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뭐 학교 교재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많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가 F인데 여기다가 X를 하나 집어 넣으면 여기서 Y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나오도록 해주게 하는 게 어떤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뭔가 X들이 있을 거고 Y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걔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쉽게 이해가 된다고. 자, 이렇게 X들이 준비되어 있고 Y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얘네를 우리가 각각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1, 2, 3, 4, 5가 들어가겠죠. 반대로 모아놓은 Y에다가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공역이라고 붙였어. 그러니까 공역에는 6, 7, 8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보면 우리가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Y에서 이렇게, X에서 이렇게 Y로 화살표를 하나 쏠 거야. 이게 뭘 표기를 한 거냐? X에 1을 넣으면 Y에 6이 나와요. 이 뜻이겠죠? 그럼 2도 어딘가로 쏠 거 아니야. 뭐 똑같이 6으로 쏠까요? 3은 7로 간다고 하고 4는 뭐 8로 간다고 하고 5는 다시 7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번 경우에는 6, 7, 8에 다 무언가 화살표가 도착을 했죠. 근데 만약 내가 뭘 지울까? 이렇게 4를 지워버리자. 만약 4도 6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지금 8은 아무것도 안 가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6이랑 7에만 화살표가 도착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좀 그거를 있어 보이게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치역이죠. 치역이 뭐냐? 이 공역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실제로 화살표가 도착한 게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경우에는 6이랑 7을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굳이 공역이랑 치역이랑 말을 나눠 놓은 거를 보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물론 같을 수도 있죠.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최소한 화살표가 하나가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면 우리가 함수를 얘기를 할 때 x를 하나를 넣으면 y가 꼭 나오긴 해야 돼. 그래서 모든 x 값에서 화살표가 하나 출발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꼭 모든 y 값에 화살표가 도착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x 쪽에서 무조건 하나씩 나가긴 해야 되는데 y 쪽에 무조건 하나씩 도착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맨날 뭐 이건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함수의 종류를 알아볼 거예요. 함수의 종류랑 그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조합, 순혈 뭐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개수를 구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맨 처음으로 우리가 할 거는 딱히 별도의 조건이 없어. 그냥 함수만 구하래.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는 이렇게 a, b, c가 있고 y에는 1, 2, 3, 4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정의역은 a, b, c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역에 1, 2, 3, 4가 있겠지.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럼 내가 A에서 화살표가 하나 출발을 할 텐데 1이나 2나 3이나 4 중 하나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A의 선택지가 몇 개야? 선택지가 4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도 생각을 해보면 B에서도 화살표가 하나 출발을 해서 1이나 2나 3이나 4에 가야 될 텐데 뭐 딱히 조건이 없으니까 뭐 어디로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B도 똑같이 선택지가 4개예요. 마지막으로 C도 보면 1,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가면 되죠. 그러니까 보면 C도 똑같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A는 선택지 4개, B도 선택지 4개, C도 선택지가 4개니까 결국 4의 세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그리고 다르게 뭘로 표현을 했었냐면 4파이 3이라고 표현했었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운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중복 순열 내용으로 이제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함수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그냥 중복 순열이군요. 엄청 쉽네 라고 하고 개수를 딱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조건이 없는 함수가 아니죠. 뭔가 조건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걸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볼 거는 우리가 단사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단사함수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책에서 1대1 함수라고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둘이 같은 얘기예요. 단사함수랑 1대1 함수. 이 단자가 단일할 때 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조건이 뭐냐? 단일이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아까처럼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단사함수는 뭐냐? 우리가 문제에서 조건은 이런 걸로 많이 봤을 거예요. i랑 j가 있는데 둘이 다르면 fi랑 fj도 달라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뭐 a랑 b랑 다르니까 fa랑 fb랑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y 값이 겹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겹치면 안 된대. 그럼 보면 우리가 a는 아까처럼 맨 처음에 선택지가 4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면 B는 이제 A가 썼던 그 하나는 못 쓸 거 아니야. 3가지로 줄어들죠. 중복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B도 하나를 썼으니까 총 2개가 줄어들어서 C는 선택지가 2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곱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아? 우리가 배웠던 4p3이랑 똑같죠. 그래서 단사함수 아니면 1대1 함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그냥 수열을 써서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죠? 아이고, 번호를 안 바꿨었네. 다음으로 3번째인데 이제 우리가 전사함수라는 걸 해볼 거예요. 전사함수. 이 전이 무슨 전자 같아요? 모두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쓴다. 우리가 아까랑 계속 똑같은 거를 생각해 볼까요?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보면 뭘 다 써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 공역이 있는 숫자들을 다 최소 한 번 써야 된다. 이 공역이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대응이 한 번은 돼야 된다. 그럼 무슨 뜻이냐? 대응이 되는 애들은 치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역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쓴다고 하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결국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전사함수를 구해주세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보면 이번 경우는 지금 보면 x가 값이 a, b, c밖에 없어. 그럼 화살표가 3개밖에 못 나간단 말인데 그럼 4개를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사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정의역의 개수랑 그 다음에 공역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일치해야 우리가 전사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럼 전사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보면 지금 뭐 3이 없는 경우나 2가 없는 경우나 1이 없는 경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해. 전체 함수의 개수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함수니까 뭐 중복순열을 써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3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A, B, C가 1, 2로만 가는 그런 경우를 빼야겠죠.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3파이 3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27가지였겠네요. 근데 이제 3이 없는 경우, 3이 없는 경우는 몇 개냐면 1, 2로만 A, B, C가 가야 되니까 선택지가 2개, 2개, 2개였겠죠. 그럼 얘는 8개가 있겠네. 그 다음에 2가 없는 것도 1이 없는 것도 다 8개, 8개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아직 아이 교재를 많이 못 나간 친구들은 좀 이따 배울 거고 이미 다 끝난 애들은 배웠겠지만 우리가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잖아. 예를 들어서 3을 안 쓰는데 A, B, C가 다 1로 가버리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에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겹치는 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겹치는 거는 3도 없고 2도 없는 거니까 1만 있는 경우가 한 개가 겹쳐.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에는 2도 없고 1도 없으니까 3만 있는 경우 하나가 겹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3도 없고 1도 없는 경우에는 2만 있는 경우 하나가 겹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겹치는 거는 2번 빠지게 되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여러분이 포배라고 알고 있는 단원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전사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복순열로 시작을 해. 근데 이제 뭔가 겹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포함 배제의 원리를 써서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뭐 이것도 심심풀이로 해보면 총 27개인데 8개, 8개, 8개를 뺄 거예요. 근데 겹치는 게 한 개, 한 개, 한 개 있으니까 3개를 다시 더해줘야겠죠. 자, 네 번째로 할 거는 전단사 함수거든요. 근데 전단사 함수는 이름만 딱 봤을 때 어때요? 전사 함수이면서 단사 함수이면 되겠죠. 이것도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수학 같은 걸 하다 보면 1대1 대응이라고 배우는 게 나와요. 그럼 보면 전단사 함수는 전사 함수면서 단사 함수여야 되니까 y값끼리 겹치면 안 되면서 모든 y값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처럼 생각을 해봤을 때 거꾸로 했네. 그럼 이번엔 거꾸로 합시다. 그럼 x는 1, 2, 3이고 y는 a, b, c일 때 다 가야 되는데 어차피 겹치면 안 된다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사실 뭔가 하나가 안 나오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3팩 해주면 끝나요.
이름만 좀 길지 사실 푸는 방법은 얘가 더 단순해요. 얘는 그냥 순열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이름을 붙여서 분류하는 함수의 종류는 다 했고, 우리가 이제 다른 조금 특이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의 종류를 해볼 건데,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보죠. 크기순 함수. 조건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i가 j보다 작으면요, fi가 fj보다 작게 해주세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y는 뭐라고 할까요? 6, 7, 8, 9, 10이라고 할까요? 그럼 봤을 때 이 조건에 이거를 넣어보면 결국 무슨 뜻이냐? F1, F2, F3, F4가 이렇게 크기순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당연히 조합할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숫자 크기순으로 뽑는 거, 고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크기순이라는 게 순서가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뽑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서를 이리저리 바꿔보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보면 F1, F2, F3, F4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이 5개 중에서 숫자를 4개를 골라줘야 될 것 같아.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끝난다. 그래서 몇 개가 있겠어요? 딱. 그래서 우리가 크기순 함수인데 여기 등호가 없는 버전이에요. 등호가 없을 때는 그냥 조합으로 풀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이어서 할게 크기순 함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등호가 추가가 되겠죠. 그럼 조건에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럼 보면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크기순이니까 내가 순서를 막 바꾸는 걸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 여전히 조합이야. 근데 보면 이제 얘네끼리 같아도 되잖아. 같아도 된다. 내가 똑같은 걸 계속 뽑아도 된다. 무슨 뜻이다? 중복이 허용이다. 그럼 숫자를 중복해서 뽑아도 되는데 조합이니까 우리가 중복 조합을 써야겠죠. 여전히 5개에서 4개를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복이 허용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 아직 계산할 줄 모르는 애들은 큰일 난 거예요. 빨리 계산해봐요. 해서 70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순 함수인데 우리가 등호가 붙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한다? 중복 조합으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준비를 해온 거는 사실 조합해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얘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함수를 하는 김에 해볼까 해서 가져왔어요. 항등 함수는 뭐냐? 항상 등. 우리가 똑같다 할 때 등이잖아. 동등하다. 무슨 뜻이냐면 F에다가 A를 넣으면 A로 똑같이 나와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X가 1, 2, 3, 4가 있고
y가 1, 2, 3, 4가 있으면 1은 무조건 1로 가, 2는 무조건 2로 가, 3은 무조건 3으로 가, 4는 무조건 4로 가니까 다 자기가 자기한테로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등 함수라고 하면 당연히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조합에서는 안 쓰겠죠? 상수 함수 얘기도 할 건데 얘는 항등 함수보다 더 심해. f에다가 뭘 넣든 그냥 정해진 상수 k가 나와요. 그러니까 f1도 뭐 3, f2도 3, f3도 3. 그냥 다 결과는 3.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이 정해진 숫자 k에 따라서 한 개밖에 없겠죠. 다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딱히 다룰 일은 없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건 뭐 특별한 함수의 종류가 있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라 다루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조건이 이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맨 처음에 딱 어떤 생각을 먼저 해보냐면 FA가 그냥 A면 되잖아요. 그럼 FA가 A니까 얘가 그냥 A가 되면서 FA는 A다가 돼버리겠네. 그냥 A를 넣으면 계속 A가 나오면 되겠네요. 오,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1, 2, 3, 4, 5가 있을 때 1, 2, 3, 4, 5가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항등함수잖아요. 1은 1로 가고 2는 2, 3은 3, 4는 4, 5는 5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F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나요? F가 한 개만 있지? 않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FA는 B로 가는데 그럼 여기가 FB가 돼버리죠. 그 FB가 다시 A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랑 B를 묶어가지고 A, B, C, A, B, C, 꼭 이렇게 A는 A로 갈 필요가 없다는 이렇게 둘이 크로스해도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랑 D도 보면 CD도 크로스를 하거나 아니면 C랑 D는 알아서 자기로 가도 말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를 주면 크로스를 할지 자기는 자기로 갈지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는 지금 A는 B로 가고 B는 A로 가니까 A랑 B라는 두 개가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두 개씩 조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크로스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아니면 없을 때는 0개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없을 때부터 해보면 없을 때는 그냥 다 A는 A, B는 B, C는 C, D는 D로 가면 되니까 한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F가 한 종류밖에 없어. 근데 이제 크로스가 한 개라고 하면 A, B, C, D 중에서 두 개를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4, C, 2를 하겠죠. 그럼 골라진 걔네가 크로스를 한다고 하면 되고 크로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자기 자신한테 가겠죠. 예를 들어서 A, B를 골랐어. 그럼 A는 B로 가고 B는 A로 크로스, C, D는 알아서 자기한테. 그럼 이거는 6가지가 있겠네. 그럼 크로스가 2개야. 그럼 일단 4개 중에 크로스 할 2개를 하나 골라. 그 다음에 남은 2개끼리 크로스를 해. 근데 뭐냐면 지금 개수가 똑같잖아요. 조짜기 할 때 뭐 하라 그랬어? A, B, C, D 고르는 거나 C, D, A, B 고르는 거나 똑같으니까 중복을 없애주기 위해서 200분의 1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6, 1, 2분의 1이니까 얘는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럼 다 합쳐가지고 이제 답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다? 함수 f가 10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할 때는 조짜기 했던 대로 크로스 할 만큼 조를 뽑아서 넣어준다. 네, 자, 조합에서 쓰는 함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